자, 승률이 80%면은 잘하는 걸까요? 정답은요,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이상하죠? 승률이 80%인데도 계좌가 계속 떨어지고 돈을 못 번다니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승률은요, 손익비라는 거 없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절과 익절 라인이라는 요 바닥과 천장, 그 영역을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승률은요, 공허한 외침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을 한 다음에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수익을 보는 거는, 그래서 승률이 높은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진짜 실력, 진짜 승률은요, 이렇게 손절과 익절 그 영역을 정해두고 이 안에서 내가 몇 프로의 승률을 뽑을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승률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손절 구간이 진입 시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쉽게 손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손절 구간이 진입 시점에서 멀면 멀수록 승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자, 무빙이 이렇게 나왔어요. 진입 이후에 하락을 했죠. 자, 그래서 손절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무빙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 진입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손절이 멀기 때문에 컷이 나지 않았어요. 원래였다면 손절이 났을 무빙인데 손절이 안 났고 다시 올라가서 익절까지 가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손절 폭이 커지기 때문에 1번 케이스보다는 한번 컷이 나게 되면 데미지가 상당히 크겠죠. 자, 손절이 짧고 타이트할수록 이 승률은 내려가게 됩니다. 조그만 움직임만 이렇게 나와도 바로 이렇게 컷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한 번 손절을 할 때 손해가 큰 대신 이렇게 승률이 높은 스타일이 있고요. 여러 번 손절나는 대신 손절 한 번 한 번이 계좌에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 이 두 가지 스타일 중에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반대로 익절도요, 이 진입 시점에서 익절이 멀어지게 될수록 라인에 도달하기 전에 꺾이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승률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하게 되고 눌림 구간이 발생했지만 결국 익절에 닿아주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자, 차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1번 케이스가 익절하는 동안에 이 친구는 익절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변수가 발생해서 하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손절이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차트인데도 어디서 익절각을 받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손절, 누구는 익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익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익절을 하기 쉬워지고 승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진입 시점에서 손절이 가깝고 익절이 멀수록 손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절이 멀고 익절이 가까울수록 손절 가능성이 내려가는 거죠. 즉 승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볼 손익비입니다. 단순 승률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매매의 논리 같은 건데요. 단순하게 말해서 손절이 크고 익절이 작아서 한 번의 매매를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적고 잠재 손해가 클수록 손익비가 안 좋다고 하고요. 손절이 짧고 익절이 커서 한 번의 매매를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손해 대비 큰 경우 손익비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익절이 플러스 1%, 손절이 마이너스 1%인 매매인데요. 이 경우에는 손절 익절이 똑같기 때문에 손익비가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뭔가 손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절을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익절은 플러스 1%인 거에 대비해서 손절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손익비가 1이었던 게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손익비가 0.6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비는 내려갈수록 손익비가 안 좋고 올라갈수록 손익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기본 세팅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종목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익절을 조금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익절을 위로 늘려서 어떻게 됐냐? 손절은 여전히 똑같이 마이너스 1%인데 익절은 플러스 2%가 돼버렸죠.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가 됐어요. 손절이 마이너스 1%인데 익절은 플러스 2%다. 그래서 손익비가 2가 됐습니다. 나누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손익비 2는 좋은 매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0.6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바로 실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도 파이낸스라는 종목인데 일봉에서 확실하게 박스권이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전 추세도 상승이고 하니 나는 여기서 상승에 베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 익절 라인을 정합니다. 박스권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고요. 박스권 상단으로 가면은 익절을 하는 그런 전략을 차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박스권 이탈했을 때 과연 손절이 몇 프로일까 한번 보니까 현재가로 진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12% 정도입니다. 박스권 상단에 익절을 하게 됐을 때는 현재가에서 플러스 17%로 익절이 손절보다 조금 더 긴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손익비가 1을 넘는다기 때문에 이거는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매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올라갈 확률이라든가 내려갈 확률이라든가 이런 건 별개로 정말 손익비만 딱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온도 파이낸스는 익절이 손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손익비 매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드리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이전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를 해서 정고점에 딱 도달을 하면은 팔자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내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손절을 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익절을 하면은 약 플러스 8% 정도의 수익을 볼 거고요. 쭉 떨어져서 박스권 내부로 진입했을 때는 약 22%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면은 익절은 8%인데에 비해 손절은 무려 24% 언저리. 손익배가 0.34 이렇게 나오겠죠? 0.3, 0.4.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매매인 거죠. 그래서 이 손익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손익비 1 넘고 뭐 좀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매를 한 번, 두 번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10번, 100번, 1000번이 되고 시행 횟수가 점점 쌓이면은 이 손익비 증가가 장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손익비를 한번 신경 써보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손익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고수들이 꼭 하는 소리가 손익비 항상 챙겨라거든요. 그리고 초보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손익비 항상 챙겨라기도 합니다. 손익비를 정말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오늘 손익비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좋은 매매지만 올라갈 확률이 크지만 손익비가 너무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리스크 관리를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